세상에, 스포티지 이런 색깔까지 내놓는다고? 장난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스포티지 컬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컬러의 선호도는 역시 흰색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역시 우리나라도 흰색 컬러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0% 정도의 흰색 컬러를 선호한다면 우리나라는 약 30%를 선호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실버 컬러를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흰색 다음엔 블랙 그리고 실버 순으로 됩니다. 근데 갑자기 왜 컬러를 말씀드렸냐면 스포티지에서 이번에 스페셜 컬러로 잡은 게 좀 특이한 겁니다. 나온 색상이 진한 남색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땠나요? 예를 들면 스포티지 9형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메인 컬러로 잡았고요. 투싼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잡았습니다. 신형 투싼에서는 아마존 그레이라고 해서 약간 애매한 진한 그린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색상이 참 오묘합니다. 근데 이번에 스포티지는 진한 남색을 잡았습니다. 이 색상도 실제로 보면 좀 오묘한 색상일 것 같은데요. 과연 실물을 보면 어떨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 공개된 색상은 흰색, 블랙, 그리고 최근 공개된 국방색입니다. 이 국방색은 소렌토 X라인에 적용된 건데요. 실제로 차량을 보면은 이게 그린색, 신형 투싼에 적용된 아마존 그레이하고는 달리 조금 밝은 실제 국방색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신형 스포티지가 무광 매트 컬러를 이번에 넣어줬습니다. 트레일러 차량에 포착된 거를 확인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스포티해 보이고 볼륨감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기아에서 최초로 적용된 거는 EV6에서 좀 밝은 실버 톤으로 매트 컬러를 넣어줬는데요. 매트 컬러는 보통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도 넣어줬고요. 작년 초에 출시한 GV80에서부터 현대차, 기아차 브랜드의 최초로 넣어줬는데 이후 다양한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나왔고 이번에 기아는 EV6를 필두로 해서 스포티지에 두 번째로 넣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실내 컬러인데요. 실내 컬러는 오토야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입니다. 거기에서는 가상의 색상을 좀 조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실내 컬러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국방색도 지금 확인이 되었고요. 매트 컬러, 진한 그레이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트 컬러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데 오토야를 통해서 예측되는 실내 컬러는 사진상으로 공개된 네이비 화이트 톤이 있고요. 그리고 블랙 앤 네이비 톤이 있고요. 블랙 앤 그레이 톤이 있습니다. 블랙 앤 레드 톤이 있고요. 블랙 앤 진 그레이 정도 보나요? 그런 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 앤 밝은 카멜 톤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실내 컬러는 총 6개인데 이거는 투싼에서도 6개의 실내 인테리어 컬러가 적용된 걸 참조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차종을 참고한지는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으나 실제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신형 스포티지 투싼하고 마찬가지로 차량을 풀모델 체인지하면서 예전에 칙칙했던 블랙 컬러였다면 또 스페셜 컬러로 블랙 앤 브라운을 썼었죠.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하지만 신형 투싼도 밝은 톤으로 스페셜 컬러를 가져가고 스포티지도 밝은 톤을 넣어주면서 소비자의 니즈를 잘 포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로 포착된 새로운 사양 정보인데요. 제 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죠. 컵홀더입니다. 이 컵홀더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상당히 편한데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시킨 컵홀더 메커니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 된 모닝에 들어갔었죠. 안쪽에 컵홀더가 회전으로 되면서 컵을 놓을 수 있는 옆에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는데 모닝의 콘솔 박스가 작은 점을 이용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디자인인데 팰리세이드에 들어갔었죠. 팰리세이드에 그때 봤을 때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게 바로 모닝에 적용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스포티지에 넣어주었죠. 네, 그리고 스포티지에 적용된 새로운 사양인데 이미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뭐냐면 휠하우스 크레딩을 하이그로시로 가져갑니다. 예전에는 캘리그라피 트림 또는 시그니처 트림에 크레딩을 바디 컬러하고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도장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기본 트림은 도장을 안 한 무광 플라스틱으로 가져가는데 고급스러움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도장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이 가성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이그로시로 도장 없이 최소한의 원가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거죠. 이런 게 적용되는 게 EV6에서도 적용시켜준 거를 이번에 기아 스포티지에 넣어줬습니다.
공조장치 자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공조장치가 K8에 들어간 거하고 EV6에 들어간 거를 신형 스포티지에 유사하게 넣어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왼쪽에 보시면 터치 타입의 기본 버튼은 배열이라든지 기능이 동일한데 오른쪽에 디스플레이의 버튼은 프로그램 세팅을 조금씩 달리한 건지 세 차종이 다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K8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 온도 표시가 되고요. EV6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온리라고 해서 배터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운전석만 공조장치에 들어가는 주행거리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스포티지에 포착된 사진을 보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온도 표시가 없고요. 실내 공기정화장치 표시가 따로 없는 겁니다. 에어컨을 키지 않아서 그런 건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단 공개된 사진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됐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울 뿐이죠. 이 부분은 EV6에서도 온도 표시가 안 나옵니다. K8에는 넣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HG 안 들어간 걸로 포착이 됐죠. 투싼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형 투싼에는 들어간 시트와 사이드 미러의 메모리 기능이 스포티지의 버튼이 포착이 안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적용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렁크를 비추는 가니쉬 등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트림별로 차이가 있는 건지는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애프터블로어가 투싼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안 넣어줬거든요. 이거 좀 아쉬웠어요. 넣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들어갑니다. 연비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 넣어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주행 영상에 포착이 됐는데요. 실제 카탈로그 사진 모습과는 다르게 전면부하고 측면부가 DRL의 인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후드의 중간까지 쭉 뻗은 게 날렵한 이미지를 전면부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후면부 모습도 포착했는데 기존하고는 다르게 콤비네이션 램프와 흰색의 바디 컬러의 대비되는 부분이 GLE의 페이스리프트 된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예측이 됐었지만 새롭게 포착된 동영상 사진에서 보면은 조금 다른 라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에 범퍼의 크레딩이 번호판 위쪽까지 올라와서 상당히 높게 올라온 모습으로 후면부의 차 높이가 좀 더 낮아지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선호도에 대한 카페의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5%, 가솔린 터보는 40%, 하이브리드 모델이 54% 정도 차지합니다. 하이브리드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최근에 출시한 K8도 약 70%가 하이브리드를 선호한다고 하니까 지금 트렌드는 친환경 차의 전환기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젤 모델은 이제는 엔진 개발도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전 예약은 과거의 이력으로 볼 때 약 20일 정도 전후로 해서 실내 외장이라는 이렇게 공개됐을 때 이루어졌었거든요. 21일 정도부터 예상이 되고 미리미리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